안녕하세요. 저는 수원노예주일학교연합회 부서기 김석기 지사입니다. 이 시간 강의를 진행하기 앞서서 수원노예주일학교연합회 증경회장님이신 김동수 증경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을 강습회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과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더 충실히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귀한 직책들을 소중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독교 성문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귀한 것들을 알아가게 하시며 또한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시는 우리 강사 원장님께도 하나님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청소년부 특별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의료윤리연구회 회장님이시며 명이비인후과 원장님이신 문지호 원장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제는 기독교 성교육 거룩한 성, 소중한 성입니다.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비인후과 개원하고 있는 문지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2달 전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강의를 할 거라고 부탁을 받고 2달 동안 제 전공이 아닌 성교육, 기독교 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우리가 어떤 가정을 꾸리고 어떤 결혼 생활을 할 것이고 아이들에게 어떤 성에 대해서 모델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2달 동안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했어요. 책도 많이 보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제목을 잡은 거룩한 성, 소중한 성은 저희 모임에서 이제 국민일보에 요 제목으로 기고를 쭉 했었어요. 이제 그런 거 보시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초청해 주셨는데 저는 이비인후과를 전공하고 이제 의료 윤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윤리 공부하다가 의료 윤리는 생명이랑 관련이 제일 깊잖아요. 생명의 시작과 생명의 끝. 쉽게 낙태와 안락사, 존엄사, 지금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말하지 않으면은 이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하다가 생명윤리를 공부하는 중에 이 낙태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 성문화에 대해서 너무 동성애와 비혼모, 낙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신과 선생님이랑 비뇨기과, 산부인과 선생님들이랑 같이 우리가 이 성과학 이런 좋은 학술적인 논리를 우리가 다 근거를 제공해 주자.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성 강사들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자 해서 이제 공부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병원 전도 사역팀 맡아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죽음에 임박하신 분들한테 꼭 요청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다가 이제 잘 죽는 거 하나님께로 모든 영혼을 인도하는 게 우리 사명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히 나눠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제가 이 모임을 하면서 공부했던 것들 조금씩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부했었고요. 우리가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에이즈랑 관계가 있다는 거 말 못하게 하고, 원숭이 두창도 이번에 뭐 99%가 남성 환자인 거 아무도 지금 말 못하고 있잖아요. 타고 동성애에서 오는 그런 접촉 때문에 성적 접촉의 원인이라는 거. 그런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에 입 다물게 할 것이 아니라 의사들은 메디컬 코렉트니스로 올바르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는 이제 낙태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교육감, 국회의원들 이번에 선거할 때 후보들한테 글을 쭉 보냈어요. 이 생명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좌파, 우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상도, 전라도 따지지 않고 막 보냈어요. 근데 재미난 결과가 나왔는데 동성애 강력 지지하는 분이 낙태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놀라운 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보니까 잘 모르면은 그 사람한테는 생명과 사랑이 너무 중요한 건데 그 후보는 동성애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대하는 거지. 그분의 선택이니까 인정해줘야 돼. 근데 잘 모르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항의도 많이 받고 그랬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냐? 그 어떻게 나오긴 그 후보자가 다 체크해가지고 보여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전에 함영주 교수님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우리가 가정에서 너무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바로 성교육, 아이들 자녀들에게 대한 성교육,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성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란시스 셰퍼 특강을 우리가 매주 총신대 교수님 모셔서 이제 그 1년에 2번씩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기독교 성교육의 중요성. 현재가 왜 그러냐? 너무 반기독교적, 반헌법적인 문화가 확산되어 있는 이 시대에 그 다음에 현대 위험한 성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놀라실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짚어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젠더라는 게 실제 하는가,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니라는 거, 또 그 다음에 제3의 성을 자꾸 주장하는데 인터섹스, 간성이라는 게 진짜로 무엇인가, 그거 잠깐 얘기 나누고요. 결국은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성교육의 내용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생명교육입니다. 성교육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 얘기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결혼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잘 꾸리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성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의 전부입니다. 제가 기독교 성교육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몇 년 고민하다가 이게 대단한 진리가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이것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따로 필요한 거예요. 성교육이. 어려서부터 성교육을 받고 결혼하신 분이 없으시잖아요. 여기에. 그 다음에 그 성교육을 못 받았다고 해서 자녀를 못 낳았거나 또는 아이들을 이상하게 키우는 분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 위기가 왜 왔느냐? 성경을 이제 무시하는 이데올로기, 그 세계의 가치관이 성경을 자꾸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여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네. 여기까지만 보고요. 일단 보면은 우리가 성교육은 기독교 성교육은 뭐냐면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것. 뭐 제가 존귀하잖아요. 인간이 존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네가 왜 존귀한데? 그러면은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너 중국 가고 뭐 북한에 가서 그렇게 존귀할 것 같아? 안 그렇거든요. 유물론자들한테는 인간이 존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존귀한 이유는 명백하게 하나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 정체성이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혼란이 올 게 없습니다. 혼동이 생길 거 없이 그 성별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의 권리고요. 그에 맞춰서 의무를 주셨는데 땅에 충만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은 복이자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2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다음에 2장 24절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요 이제 이따가 말씀만 드리겠지만은 돕는 배필, 이게 배자가 짝 배자고요, 필자가 짝 필자입니다. 짝입니다. 그래서 남녀 평등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이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종하는 것과 머리가 되는 것에 대한 놀라운 질서가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부모를 떠나서 결혼한 다음에 합하는 겁니다. 미리 합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에 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차별금지법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 반대하고 계실 텐데요. 성적 지향이랑 성별 정체성, 우리가 말한 금방 말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혼탁하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혼전, 동거, 낙태, 비혼, 미혼, 비혼모, 이런 성문화의 이건 타락 현상입니다. 죄의 타락,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타락이 우리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점점 타락의 현상은 절대로 덜하지 않고 더할 것입니다. 제가 이거 좀 잠깐만.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동안 그 강의 의뢰받고 하면서 이제 봤던 놀라운 기사들, 그 다음에 인권 조례, 지금 미니 차별금지법이라고 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차별금지법에 보면은 일단 성별이란 여성, 남성,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내용 자체도 뭐예요? 읽어보세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의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거나, 이것도 이상한데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성별 정체성,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그런 상황, 이 상황도 모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불편하다고 느낀 사람한테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했고, 이 괴롭힘이라는 근거도 없는 그냥 괴롭다는 마음으로 차별을 막고 죄를 묻겠다는 거죠. 야곱의 그런 어떤 사상이 왔냐, 이 사람들은 진심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을 다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옛날에 보면은 이제 프로이드 막시즘에 기초한 성혁명이라고 하는데, 막시즘은 알다시피 이제 계급 투쟁이에요. 이제 있는 자와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이제 이렇게 억압을 한다는 내용인데, 그게 실제로 공산 사회에서 실패한 이론이 됐죠. 근데 그 실패한 이론을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이 막시즘은 기초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종교가 없고 생명을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프로이드의 성이론, 이거 이제 공부하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은, 어려서 구강기, 학문기, 아이들이 저 빨면 만족스럽죠. 근데 그것이 성적인 행위다. 학문, 대변 보면 쾌변을 느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 만족감, 그것이 또 그런 성적인 걸로 다 이렇게 하고, 아들이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질투하는 것을 엄마랑 이렇게 근친하고 싶은 웨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자꾸 억압을 했더니 노이로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줘야 된다. 프리섹스를 주장하게 된 근거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옛날에 이제 우리 맨 처음에 페미니즘은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참 페미니즘을 실천하셨죠. 여성들의 권리를 잘 찾아주고, 그게 진정한 진보입니다. 그리고 요 초기 페미니즘이 나올 때만 해도 여성의 참정권, 교육권, 재산권, 이런 것을 여성 존엄성 회복을 잘 시키는 운동을 했었는데, 이거에 맞춰진 급진 페미니즘은 뭐냐면은 이제 프리섹스로 하다 보니까 가부장제, 이게 가정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제도 자체가 문제다. 근데 더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 남성 여성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냥 쾌락을 향한 자유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이 20세기 이데올로기에 아주 잘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화가 지금 어떤 문화냐면은, 이거는 최근에
이 기독일보에서 칼럼니스트가 썼는데 오은영 박사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텐데요.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동거를 하는 사람에게도 국가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교회를 다닌다고 했었는데 이제 이 혼전 동거에 대해서 뭐 크게 거리낌 없이 공중파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깜짝 놀라서 쓴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해서 애가 태어나면 이분 이게 바른 책임 관계하에서 잘할 수 있겠는가?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요. 이게 지금 최근 거는 없는데 2008년, 2018년 거 비교해 놓은 거예요. 혼전 동거 찬성 비율이 뭐 젊은이들 20대 60%에서 74%로 올랐고요. 놀라운 거는요. 60대 이상 34.8%, 3분의 1 이상이 어른들도 혼전 동거 할 수 있지.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된다는 거는 뭐냐면요. 이분들은 자녀들에게 용인해 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용인해 준다는 거는 바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회가 다 글로 몰고 가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이거는 4월달 기사인데요. 군 동성 간 성행위를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맞고 막았는데 이제 92조 6항의 학문성교나 그 밖에 추행하려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게 군형법인데요. 대법원은 이거 합의해서 사적인 공간에서 하는 거, 이거 채팅 앱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처벌할 수 없다. 이제는 여기서 군형법이 이렇게 되면은 군형법은 정말 엄격한 그런 지금 꼭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군대라는 분단 국가에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근데 그것을 허용해 버렸다는 거는 이제 동성애 합법화 이제 이 법안으로 넘어갈 위기가 된 거예요. 그럼 실제 여기 참 좋아요. 군 동성애 허용하면 김정은만 좋아한다.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건데 누군지 알겠어요. 근데 6월 9일에 나온 기사인데 이 사람은 키가 이제 180cm가 안 되는 조금 왜소한 남자 병사가 선임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남자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네, 내가 겪었던 재판에 대해서 느낌은 정말 오래 걸린다. 이것이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증거들이 많은데도 판결이 2년 동안 안 나왔습니다. 거기서 물어보는 것들이 너 동성애자 아니냐, 동성애자 아니냐. 이제 너무나 이 군대가 이제 무너지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건 뭐냐면은 뭐 법이 상위법 있고 하위법 있잖아요. 뭐 헌법 있고 법률 있고 명령 있고 지방 조례가 있는데 상위 법으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조례부터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제 서울시 이제 몇 개 14개 뭐 지자체 중에서 8군데인가가 지금 여기 통과되면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누가 학생을 이런 걸로 차별하겠습니까? 지금 민족 언어 용무 등으로. 근데 여기다가 이걸 넣어놨어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동성애를 또 제3의 성 트랜스젠더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는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그래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은 뭐 당연히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 올바르지 않아. 이건 올바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순간 혐오적 표현으로 학교의 경영자, 장, 교직원 이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가 바뀌면은 이게 민의차별금지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을 바꿔서 이제 법률로 바꾸는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는데 너무 용이한 이제 분위기가 된 거죠. 아이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진짜로 이런 일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쬐꼬만한 사항인데 2010년입니다. 오래된 게 아닌데요.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으니까 LGBT 의무교육을 시행하게 됐고 영국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은 시행되기 1년 전 2009년에 77명이었는데 성전환 치료를 받은 사람이 2019년에 2,590명으로 폭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기사예요. 4,000% 익스플로전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느끼는 애들이. 그 다음에 Healthy Teen Girls가 마스텍토미를 했다는 거예요. 가슴을 절제했다는 거예요. 얘네들입니다. 얘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아이들이 지금은 밝게 웃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이들이 남성이 되고 싶으면은 남자가 돼갖고 더 멋있어지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얘네들 그냥 키 작고 왜소한 남자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사이에서도 또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또 불안하고 자살률은 더 올라가고. 지금 이제 그때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우리가 이 포럼을 했을 때 여기 온 여성분이 이분이에요. 이 자매님이 어려서부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 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정체성 혼란을 느껴서 호르몬을 주입하고 그래서 이제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변하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많이 간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음성이 안 돌아와요. 아직 잘 음성이 안 돌아와요. 그래도 이 사역에 아주 트랜스젠더 사역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성교육을 섣불리 가르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아이들의 우리가 머리가 커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15세가 되면은 최대 크기가 됩니다. 얘들이 보면은 빨리 배우고 잘 기억하고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요.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데 방에서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했는데 가보면은 여기다가 음악 틀어놓고 여기다가는 뭐 핸드폰 보면서 엄마가 바깥에서 아빠랑 얘기하고 있으면은 참견해요. 방에서 아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난 문제 다 풀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이때는 있어요. 멀티태스킹이 돼요. 근데 신경세포끼리 막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필요 없는 정보는 잘라내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완숙이 안 돼가지고 이 신경세포끼리 연결이 안 돼서 이때 이제 쉽게 산만해지고 위험 감수하는 일을 하고 우리가 정신분열증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플라이트 오브 아이디어라 그래갖고 이 생각하다가 딴 생각하고 막 생각이 날아다녀요. 그게 연결해서 가지치기가 잘 안 돼가지고 그때 이제 어렸을 때 뭐 학대당하고 그러면 이제 정신분열이 생긴다는 이제 이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성, 술, 담배, 호기심을 직접 시험하려고 해요. 그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우리가 뇌는 그러면 언제가 어른이 되냐? 만 24세 정도 돼야지 이 프론탈 전두엽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사랑이 뭔지, 평화가 뭔지, 의리가 뭔지 얘기하면 애들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추상적인 사고를 그 다음에 중요한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러면은 아이들을 이때까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안 돼. 뭐라고 이거 뭐 안 돼. 그거 좋은 교육입니다.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딱 얘기해 주는 거. 이유 물어보면은 뭐 엄마의 생각은 그러고 너를 존중하고 어쩌고 필요 없어요. 안 돼. 그 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체벌. 너를 위해서. 이때 되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지금 그래서 성교육이 어떤 시대가 되었나? 이제 포괄적 성교육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막 밀고 들어오는데 이게 세계 추세입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유네스코. 이게 유엔의 에듀케이션, 사이언스, 컬처를 담당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만들고 교육과 뭐 이런 과학적인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성교육의 핵심은 그냥 남성, 여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 관계들 성장하면서 뭐 폭력, 안전, 젠더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뭐 성 및 생식 건강 이게 사실은 낙태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건강 복지 이걸 이제 병원에서 낙태를 할 수 있게 막 허용해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권리도 나오고 막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이런 권리 이런 거는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 아이들에게도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요, 뭐 뻔합니다. 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 그 다음에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강의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합의만 하면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분위기죠. 간음죄가 폐지되었죠. 몇 학년이죠, 학생은? 몇 학년? 5학년. 2011년. 네. 초등학생한테 이제 성교육을 시키는데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교육 받다 와서 뭐 엄마 뭐랑 아빠랑 이렇게 겹쳐서 뭘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도
이게 이제 뭐 유명한 책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실어온 것을 우리가 이 의원이 국회의원이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아이들이 보는 책이냐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여기 보면 그냥 그거예요. 뭐 재미있거든. 그냥 내용이 재미있거든. 그래서 생명과 결혼이 분리된 것.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성.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이제 프로초이스로 만듭니다. 그래서 낙태가 그냥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만들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정부에서 이게 3년 전에 낙태법 개정안을 내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아이들도 부모 동의 없이 수술 받을 수 있게 권고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해외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해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임신이랑 부작용이 생기죠. 부작용. 뭐가 부작용이냐면은 임신이 되고 뭐 성병도 생기고 이게 치료가 이거예요. 낙태가 치료예요. 엄청난 악한 그것을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간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사소한 뭐 별거 아니지 뭐 이렇게 만나다가 헤어지고 뭐 하는 거지 그렇게 막 가르칩니다. 이제 IPPF는 뭐냐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영화 Unplanned라는 거 보셨나요? 그게 이제 이 국제 가족 계획 협회에서 한 그 플랜드 페어런트 후드 거기서 반대해서 언플랜드라는 제목으로 제목 영화를 만든 건데 이 IPPF라는 데가 미국에서 또 이게 그냥 낙태 협회입니다. 낙태 협회. 우리나라 70년대에 월경 조절술이라고 해서 들어왔던 것들. 이게 말이 됩니까? 월경 조절술 임신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우게 해주는 거. 여기서 지원을 하고 우리나라에 돈이 없었으니까 전폭적으로 이 제3국가 가난한 국가에다가 이제 보냈어요. 흑인들 뭐 그쪽 지역에 이게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IPPF가 이걸 만들어서 어디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성교육 교재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이 HIV 성생활 가이드를 이제 봤는데 이건 뭐냐면은 뭐 HIV 뭔지 아시죠? 에이즈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HIV는 바이러스 이름이고요. 그것이 심해져서 면역이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이 면역 결핍증이 와가지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와서 이제 죽는 거예요. HIV로 인해서 에이즈라는 병으로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를 만들면서 여기 보세요. Healthy, Happy and Hot.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남자애들 둘이 서 있어요. 막 자유로워 보여요. 여기 보면은 Using drug is your choice. 그래갖고 이제 마약 사용하면서 하라 그래요. 단지 옆에다가 뭐 이제 도구들 갖다 놓고 예방하고 뭐 윤활제만 갖다 놓고 해라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올바른 정보는요. 한 사람과만 성관계해야 되고 결혼 안 해서만 성관계하는 것이 자유로운 겁니다. 그 외에서는 다 두렵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 다음에 목적은 성의 목적은 사랑의 표현이지 절대로 나 혼자 쾌락을 즐기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올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에이즈가 맨 처음 나왔을 때 에이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약이 나오고 돈이 들고 세계적으로 그럴 때 그때 한마디를 했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한 사람과만 성관계해라. 너 가족 안에서. 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걸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IPPF가 이제 만든 걸 보세요. 그냥 다 거짓말이에요. 얘네들의 이제 헌장 같은 거죠. 맨 처음에 젊은이들은 부모가 될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뭐 낙태하고 이거 이제 프로 초이스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안 그래요. 젊은 사람들 다 어렵지만 안정적인 가정 갖기를 원하는 게 세계적인 모든 젊은 사람들의 그 꿈입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 다음에 원치 않는 임신과 HIV 등 성병 두려움 없는 성생활 추구하는 생활을 위해 일한다. 이게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서 HIV가 더 많아지고요. 뭐 베토벤이나 겪었을 법한 매도, 임질 이런 성병들이 막 21세기에 막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권리라고 가르치는데요. 이런 성윤리가 없는 것은 절대 또 그런 낙태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무서운 말이에요. 모든 연령의 어린이와 젊은 층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 애들이 성폭행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이들 때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아이들이 몸을 보호해야 되는 거는 안 가르쳐 줘도 알아요. 누가 자기한테 나쁜 짓 하는 건 안 가르쳐 줘도 알아요. 근데 애들한테 교육을 이게 너의 뭐 가슴이야, 이게 너의 그 성적인 언어로 몸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거를 플레이를 시켜요. 그렇게 놀이를 하게 되면 지금 뭐 당연히 이게 폭행으로 접근하는 건지 친절로 접근하는 건지를 애들이 구분을 못하게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2010년도에 나온 유럽 성교육 스탠다드입니다. 이게 WHO와 독일에서 만든 건데 독일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독일에서 나온 이론들 때문에 독일에서 이런 일들이 생겼고 그 아까 말했던 페미니즘이니 뭐 이런 독일의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게 이 나라의 성문화부터 무너뜨렸습니다. 인간은 출생 시부터 성적 활동의 필요성을 갖고 이게 아이들에게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한테 할 소리가 아닌데 그래갖고 성행위에 대해 모든 연령 어린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 성 고정관념 없이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나중에 your choice. 그래서 요 이제 제가 링크 이렇게 적어놨는데 나이별 뭐 말도 안 통할 때부터 그렇게 해요. 그다음에 만 4세 6세 되면은 신체 이름 배우면서 돌보는 어른은 신체 모든 부위를 성적 언어로 얘기를 해주고 자위행위를 통해서 만지는 즐거움에 대한 정보를 주고 6세에서 9세가 되면은 임신에 대해서 피임, 인터넷 섹스, 자위, 우정과 정욕, 동성애를 이 초등학교 뭐 2, 3학년 애들한테 가르쳐요. 그다음에 이제 고학년 되면은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은 뭐 성행위 다양성, 피임약, HIV, 권리, 인터넷 포르노 보는 법, 성적 경험을 할지 말지. 그다음에 이제 중학생 정도 됐죠? 그다음에 이런 콘돔하고 사용하기, 안전하고 즐거운 성관계를 위한 소통 기술. 그다음에 헤어졌을 때 그 실망에 대해서 버림받았을 때 채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 뒤에 가면은 15세 이상 되면은 쓸데없는 것을 다 배웁니다. 천연막과 재생, 동성애에서의 임신, 피임, 디자이너 베이비. 이건 뭐 유전공학에서 나오는 그 유전자 잘라가지고 뭐 중국에서 했던 기술 중에서 에이즈 안 걸리는 유전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만들었어요. AI를 동성애에 노출시키겠다는 뭐 작정하고 만든 그 부모가 그렇게 한 거죠, 과학자와. 그다음에 매춘, 그다음에 이런 문화 종교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법을 배워요. 이런 학교에서 성교육의 문제점이 보면은 강사들이 뭐 딱히 검증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성교육 강사 보면은 그분들 검색을 해갖고 이게 이름이 올 겁니다. 이제 가정통신문이 오면은 꼭 확인을 하세요. 누가 하는지. 아하 성문화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걸 따라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학교에다가 강력하게 전화를 해가지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커리큘럼 먼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해서 우리 이것을 원치 않는다. 이쪽에서 하는 거는 옳지 않은 방향인 것을 원치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too much, too early information이에요.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을 쓸데없이 많이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이 동정심 없는 부모에 대응해서 유능하고 막 너희들은 뭐 너희들 다 알잖아. 선생님이 너희들 마음 다 알아. 다 이렇게 접근을 해갖고 아까 만화 봤죠? 만화 그렇게 해서 그래픽으로 예쁘게 해가지고 다 여러 가지 성행위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세계관이 있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이거는 비정상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올바른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들 해. 그다음에 한 번에 뭐 뽀뽀 해본 애가 한 명 있으면 걔가 뭐 다 한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만 안 해. 이거는 심지어 대학생들 때도 그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또 뭐 남자친구랑 뭐 여행 안 가봤어? 야, 뭐 아직도 그래? 뭐 그럼 뭐 해? 쎄쎄쎄 하고 놀아? 둘이서 뭐 해? 술 안 먹어? 술 먹고 그런 놀이 안 해? 어른들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이런 유혹이 오죠. 다들 해. 너만 안 해. 근데 거기서 안 하는 게 정상이야, 하는 게 이상한 거야라고 얘기해 주는 게 이게 성교육입니다. 그다음에 건강한 결혼, 가정에 대해서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 최근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참 좋은 법이에요. 한부모 가정 도와주고 뭐
뭐 미혼모 도와주고 이런 게 법으로 다 제정돼 있는데 거기다 보니까 가정이 마음에 안 들어. 그 단어가 가정이 마음에 안 들어. 그 가정이라는 단어를 빼는 게 개정안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패치워크 패밀리라고 하는데 이게 누덕누덕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랑 뭐 아메리칸 스타일 알죠? 전처랑 현재 아내랑 만나갖고 이혼한 집 그쪽 애랑 새로 결혼한 뭐 애랑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게 패밀리다. 여러분들 브로커인가요? 이번 나온 거 아이유 나온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평론을 했어요. 낙태된 아이를 지키고 아이유가 지키다가 이제 그 아이를 매매하려고 송강호가 브로커가 돼갖고 그걸 매매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조건이 잘 안 맞아. 그 애를 데리고 다니다가 이 미혼모의 아기가 이렇게 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같이 하나의 그 고아 그걸 이제 브로커가 이제 고아 출신이거든요.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지, 새로운 가족이. 그래서 참 낙태된 아이를 죽이지 않고 아이유가 끝까지 지켜낸 거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두고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봐라 이 가족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냥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꾸릴 수도 있다. 그것도 정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아이 입장으로 보면은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 혼란해요. 아빠가 누군지 뭐 누가 엄마인지 막 아이유가 엄마인지 아이유 대신 아이유가 감옥 간 사이에 위탁해준 그 3년간 또 위탁해준 또 경찰이 나와요. 그 사람이 엄마인지 뭐 아이한테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통적 가정과 동일하다고 막 표현을 하면서 가르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낙태를 선택이라고 표현하라고 해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기 전에 얘들은 피임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부끄러움이라는 걸 모르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너희들이 이런 걸 해도 정상이라고 했으면 애들이 실습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서 생기는 건데 이게 조기 성행위에 보면은 뭐 다 나쁜 건 다 나와요. 마지막에 요거 제가 읽어볼게요. 약화된 유대감. 아까 이 하명주 교수님이 여러분들 뭐 잘 모르면은 안아주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안아주라고. 그 안아줄 때의 그 사랑, 그 유대감이 강해지거든요. 특히 부모가 아이를 안아줄 때, 부부가 안아줄 때, 그러면은 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친밀감을 느껴요. 왜 알잖아요. 아기 젖 먹일 때 엄마에게 옥시토신이 나오고 그것이 또 아이를 사랑스럽게 만들고 모성 본능을 강하게 하고 그게 신뢰감을 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그게 남녀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하고 강제로 떼버려. 두 번째 남자를 만나서 또 하고 또 헤어져.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만날 때는요. 신뢰감, 유대감이 생기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장차 가정을 갖기가 힘들어요. 두 번 이혼하고 세 번 이혼하는 거가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성교육의 결과가 뭐 문화적 부 제가 여기 하나 빠졌는데 아이들의 최상의 환경인 가정이죠. 가정이 파괴되고요. 어린 시절이 약탈돼서 순진무구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조기 성애화로 부모의 권위가 약화돼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게 됩니다.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은요. 이 자유행위에 대해서 이제 중고등학생들 궁금해할 때 이게 왜 나쁜 것이냐?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나쁜 것이냐? 방식이 분명히 자기 애적인 쾌락 위주로 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적이 되면은요 사랑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요 다 만족시켜주는 사랑. 그 다음에 이것은 절대 혼자 하지 않고 더 강력한 영상을 찾게 돼 있습니다. 나쁜 길로 들어가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걸 뭐 이렇게 금기시하고 범죄시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건 얘기해줘야 돼요. 아 사랑은 너만 네에게만 이제 집중되는 사랑은 희생적 사랑의 성숙을 막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바깥으로 끌어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르쳐요. 남자, 여자 때 우리가 한 반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저도 고등학교 남자 학교 다니면서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여학교에서 조금 남자들에게 인기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머리 짧게 자르고. 근데 그 아이들 대학 가고 뭐 다 정상되죠. 그 사람들이 다 또 뭐 트랜스젠더 되나요? 머리 기르고 다 연애하고. 우리 친구는 또 그러고다가 이제 사관학교 가고 가정 잘 꾸리고.
근데 청소년기에 또 커밍아웃을 부추겨요. 이거는 너 자연스러운 거야. 그렇게 느낀 걸 보니까 너는 아마도 이런 성적인 이런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럼 권하면은 호르몬 치료를 받게 하고 호르몬 치료를 받고 그게 고착이 되면 1년 지나면은 이제 수술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동성간 성행위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이 결손 가정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뭐 이렇게 차별을 하거나 뭐 그것을 그렇게 한다거나 그런 건 절대 그런 건 아닌데 그것을 다 정상이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은요 아이들은 불안해합니다. 난 아빠가 없는데 이거 정상이라고요. 엄마만 있어도 정상이라고 하면은요 아이들은 불편해요. 불편해서 근데 물어보질 못해. 엄마가 화낼까봐 그 죄책감을 갖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돼요. 너에게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너에게 결손이 있었지만은 그 슬픈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확실한 것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근데 뭐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여기서 벌어지는 것에 대한 사실은 이제 이 젠더라는 게 진짜 이제 젠더는 사회적 심리적 성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마음적으로 난 좀 이렇게 남자처럼 좀 느끼고 싶고 남성의 성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그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뭐 젠더라고 하는 건데 사회 심리적 성인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은 뭐 오래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존 머니라는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있는 성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옛날부터 이제 그 남성 여성이 이제 구분이 없다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요 브라이언이랑 브루스라는 형제가 태어났어요. 아기 때. 그랬고 근데 아기 때 요새는 잘 그렇게 하는데 아기 때 신생아 때 포경 수술을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포경 수술하다가 전기 소잡기로 하다가 너무 많이 태웠어요. 의사들이 수술할 때 이제 막 하다가 피 나면은 더 지지고 지지다 보면은 뭐 조금 더 잘라내고 또 피 나면 또 좀 지지고 그러다가 세상에 성기가 거의 못 쓰게 된 거예요. 아이 고추가.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사람한테 한번 상담을 해봐라 했더니 어차피 없어진 거 아이들 신생아 때의 성은 고착이 돼 있는 게 아니다. 여자아이로 키우면 됩니다 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그 의사들을 막 성형외과 비뇨기과 의사들을 설득해가지고 얘가 이제 그 최초로 브루스였는데 브렌다라는 여자아이가 됐어요. 근데 여자아이가 돼가지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계속 그 먼 거리 뭐 비행기 타고 왔나 그래요. 그 먼 거리에서 온 아이들 남자 형제였지만은 이제 남매로 바꿔놓고 계속 실험을 한 거예요. 여자에 대해서 여자 옷 입히고 가르치고 게다가 진짜 못된 짓도 했어요. 이런 남녀 플레이를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얘네들이 엄마 아빠한테 말도 못하고 혼내버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옷 뺏겨가지고 애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스타가 됐어요. 봐라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 계속 그거에 대해서 논문을 쓰니까. 근데 그것이 얘가 치마 입었는데 서서 오줌 누고 볼차기 좋아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나 했더니 아빠가 이제 15살쯤에 이제 아빠가 얘기를 해줬어요. 야, 사실 너는 브렌다가 아니라 남자에서 브루스였어.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은 이제 마음이 이제 해소가 됐대요. 그랬구나. 나 다시 돌아가야겠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데이빗이 됐어요. 데이빗. 그래갖고 잘 컸을까요? 어려서부터 이 형제 간의 그런 강압적인 상황을 하다가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었는데 동생은 약으로 우울증 약으로 약 먹고 죽고요. 40이 안 돼서 39살에 죽고 얘는 결혼했는데 총으로 쏴서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아직도 근데 그 젠더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 존 콜라핀토라는 이 저널리스트가 이 얘기를 듣고 폭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 누구나 각자 자신의 본 모습을 지켜야 하고 억압하고 조롱하고 억누르고 뒤흔드는 세상에 맞서 싸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젠더는 그러면은 요새도 계속 젠더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의사들은 젠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성 젠더 의학이 있습니다. 젠더 의학은 왜 나왔냐면요. 젠더 혁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모든 기술에 젠더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령 핸드폰을 만들 때 여성 손 평균에 맞춰서 그냥 뭐 만들었으면은 남성 표준에 맞춰서는 울트라 조금 더 큰 걸 만들어야 되고, 공사 현장에서 이 뭐 바 높이를 남자들 높이로 맞춘 것이 있다면은 뭐 여자 높이로도 맞춰서 안전하게 이렇게 걸리지 않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그 젠더. 근데 그게 뭐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의학에도 해서 의학에도 젠더 의학이라고 하자. 그래갖고 젠더 의학에서 이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겨요? 남자 여자밖에 없다는 게 더 밝혀졌어요. 남성성 여성성은 없고요. 의학에서는 남자 여자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는 젠더 의학이라고 한 데는 대부분 다 이걸 말합니다. 성차 차별을 둬야 된다. 어떤 질환은 남자가 더 많이 걸리고 어떤 질환은 여자가 더 많이 걸리고, 같은 수면제를 먹어도 남자는 그나마 그냥 잘 잤는데 여자는 낮에 부작용이 생겨갖고 여자한테는 반 줄여서 줘야 되고, 우리가 그런 거. 남성 여성에 따라서 약물 효과가 다르다. 그래서 이 의학적 차이가 더 명확하다. 그랬고 의과학이 발달하고 유전공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젠더를 쓰는 데는 오로지 트랜스젠더 수술하는 데입니다. 트랜스젠더는 의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성전환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염색체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남성화 수술 받았다, 여성화 수술 받았다 그러지 성전환 수술 받았다고 안 합니다. 그 뭐 호르몬 끊으면은 다시 돌아오는데요. 뭐그 수염 나던 거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트랜스젠더 잠깐 얘기해 보면 이걸 이제 성별 불쾌감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어렸을 때. 그래갖고 이제 정신과 진단받다가 이게 이제 이건 뭐 크리스찬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가 근데 정신과 진단받고 호르몬 치료받고 수술하는 데까지 의사가 자꾸 뭐 묻고 뭐 너 맞아 진짜야 하고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찍혀. 혐오하는 의사네 이 사람. 그래서 그냥 쭉쭉쭉 가요. 쭉쭉쭉. 그러니까 막 아까 가슴 절제술도 막 늘고 막 약도 늘고 뭐 4000% 막 늘고. 그래서 근데 희한한 걸 발견했는데 이 지난 10년간 이 유병률이란 게 미국은 1000%, 영국은 4000%가 증가했어요. 어떤 병도 이렇게 증가하는 건 뭐 코로나 말고는, 이런 감염병 말고는 이런 성별 불쾌감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잘못된 교육과 미디어의 영향이라는 게 이 사람이 밝혔어요. 그래서 이거를 rapid onset, 갑자기 생겼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괜찮아. 근데 이상 증후 없다가 사춘기 때 갑자기 온라인에서 그거 뭐 트랜스젠더 영상 유튜브에 보면은 이 젠더들이 지금 돈 벌려고 엄청 그 솔깃한 영상을 계속 뿌려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커밍아웃 직전에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중간에 70% 이상이 다 중간 그 친구들이 커밍아웃한 또래 집단이 있어. 동료로부터 콘타지온 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밍아웃하면 온라인에서 막 그냥 뭐 좋아요 막 1000개씩 받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보면은 부모가 85%가 게이 커플의 결혼을 지지하는 집 아이들이 그렇게 됩니다. 부모의 88%가 트랜스젠더 인권을 지지하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동성애 안 돼, 뭐 안 돼 그러니까 간성이라는 걸로 잠깐 저희가 지나갔나요? 그 저기 2번이 빠진 것 같은데 트랜스젠더 간성이 이제 동성애 유전자도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간성이란 게 있지 않냐. 그래서 뭐 최근에 드라마 중에서 뭐 XXXY라는 4부작 드라마가 했었어요. 제가 뭐 시작 조금 화면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 XXXY에 대해서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끌어다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요것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그냥 염색체 기형 질환입니다. 호르몬 이상 질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염색체 호르몬에 대해서 간성이 아니라 요새는 이렇게 말해요. Disorder of Sex Development, 성발달 이상 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일체 동성 성행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치료의 대상인데, 우리가 Y 염색체 아시죠? 이제 유전공학이 발달이 되고 났더니 이 Y 염색 중에서 이게 Sex Determining Region of the Y Chromosome SRY, 3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3진에서부터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내고 거기서부터 남성의 성기가 발달이 되고, 이것이 없으면은 그대로 여성의 난소, 나팔관, 자궁이 만들어지고, 요게 작동을 하면은 그 여성의 성극에 줄고 남성 쪽으로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페니스를 만들고 고환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제 요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작동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을 만드는 유전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호르몬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러면 그 호르몬이 만들어졌을 때 리셉터라고 합니다.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다양한 원인으로 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런 자녀를 낳은 부모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을 이제 저는 뭐 이비인후과 의사니까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내분비내과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삼성 서울병원에 있는 분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의무기록 쭉 조사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130명의 아이들이 이걸로 치료받고 있는데 너무 마음 아프죠. 너무 마음 아픈데, 이것이 성 정체성에 혼란이 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냥 호르몬 치료받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돼. 이거 뭐 우리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데 이렇게 주신 거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세상이 타락한 결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맞아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녀를 주신 거니까 잘 키우면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거예요. 이제 X여야 되는데 없으면은 좀 이렇게 작고 왜소한 여자, Y가 있는데 X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뭐 이제 성기가 있지만은 유방이 발달되고 키가 큰 남자, 뭐 Y가 2개야, 남자가 2개니까 막 여드름도 나고 막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게 잘 성장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non disjunction이라고 해서 염색체가 잘 분리가 안 되는 일, 노산일 때 우리가 그 다운 신드롬도 노산에서 이렇게 분리가 잘 안 될 때 생기는 게 성염색체에서 분리가 안 되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간성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동성애는 이거는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왜 유전이 안 되냐? 유전이 되면은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잖아요. 동성애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유전이 된다는 거는 이런 뭐 명제부터 다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일란성 쌍둥이면 똑같아야 되는데 일란성 쌍둥이도 일치율이 10%밖에 안 돼요. 10%도 왜 10%까지나 되느냐? 가정 교육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부모가 학대하던가 너무 엄한 어머니 있던가 환경이 비슷해서 그래요. 그래갖고 유전공학이 쭉 해봤더니 뭐 처음에 있다? 근데 유전공학이 발달하니까 그거 아니다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비율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유병률이라는 거는 어느 지역이나 도시나 시골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같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도시에서 미디어가 발달된 데서 더 많아요. 그러면은 16세 때 동성애였던 유전자였으면은 50대에도 동성애 유병률이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여기다가 젊은이 지나고 나서 나이 들니까 없어져요. 그게 이상해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좋아하시는 네이처, 사이언스에서 노 게이진 없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슬라이드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르치는 거. 네가 얼마나 존귀한 거는 하나님이 너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의 성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남녀 평등 질서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젠더라는 거는 뭐 존재하지 않아. 꼭 뭐 남성적일 수 있고 여성적일 수 있고, 우리 안에 저는 이제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굉장히 뭐 어떨 때는 여성스러운 아빠죠. 굉장히 가정적으로. 근데 아이들에게 제가 보여주는 거는 남성이죠. 강한 남성이죠. 그리고 결혼은 너무 당연한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번에 그 버즈가 나오는 디즈니 영화에서
이 여성이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금지를 시킨 나라들이 있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공산국가에서 주로 그래요.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성관계는 결혼한 사이에서만 성관계는 거고 분명히 이 성관계는 우리가 귀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갈 수 있는 기관이고 또 가정이 있어야지 자녀들이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페어런팅, 아이들 돌보는 거 페어런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파더링, 마더링이 있는 거지 뭉뚱그려 페어런팅이 아니에요. 이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용기와 책임을 가지고 명확한 경계선을 다 가지고 자유를 누리지만은 우리가 생명나무 건들지 말라고 한 하나님, 그렇지만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성에 대해서 딱 경계석을 나타내 줘야 돼요. 쿨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엄마 아빠 꼰대야, 꼰대라도 좋아요,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진리를 알려주는 밥상머리 교육, 이건 제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하는 70%가 농담 따먹기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이랑 집안에서 하는 거는 계속 그냥 농담. 그 중에 30%가 기독교 성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밥을 같이 먹고 제일 불리한 집이 엄마 아빠랑 밥을 같이 안 먹는 아이들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이 함 교수님 직전에 그 가정 예배 드린다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저는 그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순 예배 드리고 우리 순 식구들한테 제일 이제 서로 힘을 주는 게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저녁마다 아이들 축복해 주는 거. 그래서 결핍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그냥 너희가 피해자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힘들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고요. 청소년기 동성애가 청소년들의 우정, 뭐 여러분들 우리 어깨동무 하면서 친구랑 막 밤늦게까지 전화도 하고 동성 친구랑, 그게 바로 단짝 친구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이 동성 이런 을 향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이 더러운 거짓말을 주입하는 거는 절대 끊어줘야 됩니다. 청소년기에는 동성과의 정말 진한 사랑을 하는 게 진짜 그게 바로 우정입니다. 동성애에서 그래서 허용적, 이럴 수도 있어 그런 태도는 위험하고요. 혼전 성관계는 그냥 못을 박으세요.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지. 제가 그래서 요새 미디어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 속도 위반, 결혼한 연예인, 6개월 만에 등남, 이런 소식들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어디 그 기사에 나왔겠습니까? 그 연예인 생명이 끝나는 건데, 근데 그러면은 막 축복받잖아요. 하도 생명을 죽이니까 생명을 살렸구나 하고 축복받아요. 축복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것으로 그렇게 아이들이 오해하게 하면 안 돼요. 동거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저는 동거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 또래 동거를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백신을 하면서 코로나 가족을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가족 오셔가지고 같이 검사 받아야 돼요. 하고 코로나 환자들 이제 쭉 검사해주고 하는데, 가족은 아닌데 이성의 이 파트너가 오는 거예요. 같이 산대요. 그래서 제가 참 안 바쁠 때는 얘기해주고, 근데 환자들 많을 때는 그네들의 가치관을 제가 다 바꿀 수도 없고, 그때 알았어요. 동거가 젊은이들 사이에 너무 많이 팽배했구나. 지금이라도 혹시 동거하는 분들이 있으면 끊으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책임지고 결혼을 하세요. 빨리. 그다음에 낙태 금지. 아이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미혼모, 이번에 브로커 영화 중에서 그 아이유가 아이를 끝까지 지키거든요. 그래서 버려진 게 아니라, 이제 거기 그런 대사가 나오죠. 뱃속에 있을 때 죽이면 합법이고 태어나서 버리면 그게 죄가 되는 게 이상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지켜진 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입양하는 것을 적극 권장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생명교육은 제가 생명윤리 하면서 이제 공부한 것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요새는 낙태를 이유가 없습니다. 낙태하는
할 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산모한테 위험하면은 낙태를 하고 우리나라 초음파가 많이 발전됐잖아요. 초음파가 발전한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이상 있는 아이 낙태하려고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최근에 이스라엘에서는 초음파를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태어나면 태어난 대로 다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나라에서 다 집중해서 키워주는 겁니다. 이상이 있으면 나라에서 책임지고 키워줘야죠. 암 환자들 5%만 돈 받고 있잖아요. 요새는 암 환자들 진료비 줄여준 것처럼 어려운 아이들 태어나면 가정에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보세요. 이게 척추 이분증이라는 거예요. 여기 허리 척추에 여기 갈림증이 생겨가지고 얘는 하지에 뭐 마비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요새 어떻게 수술하냐면요, 엄마 배 열고 지금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요 척추 있는 대로 애기 돌려가지고 수술해가지고 태어나요. 건강하게 이거보다 조금 아래쪽에 생기면은 그냥 건강하게 다 걷고요. 조금 위에 생기면은 이렇게 돼요. 척추 이분증 환자였는데, 근데 우리나라에는 척추 이분증 환자들이 별로 없어요. 이미 다 소멸당했습니다. 초음파 보고 너무 끔찍하게. 근데 해외에는 많이 있대요. 해외에는. 그러니까 아까 그 생명을 대하는 게 조금 태도가 다르다는 게, 독일은 그렇게 동성애를 이렇게 인정을 해도 거기는 또 이런 부모들 모임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는 또 큰 본받아야 돼요. 잘 돼 있으니까. 지금 22주, 우리가 지금 24주까지 죽일 수 있거든요. 24주까지 그 허용할 수 있는데, 요번 주에 그 24주에 낙태를 할 수 있다는 미국의 50년 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이제 그때 기준이랑 말이 안 된다. 지금 22주 애기도 살고 23주 애기도 사는데 낙태되어야 할 아기는 없다. 이건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산모가 위험하고, 그러면 산모가 암인데 어떡하냐, 낙태시켜야지. 항암제 들어간다, 어떡하냐, 낙태시켜야지. 그 다음에 애기 태어나기 전에 무슨 그 기형이 생길 수 있는 스테로이드 같은 거 먹고 여드름약도 그것도 위험으로 돼 있어요. 했는데 그걸 낙태시켜야지 하고 전부 낙태를 시켰어요. 대학병원에 있을 때 저희 동기도 약 잘못 먹다가 의사가 하라니까 그냥 쉬는 시간에 가서 낙태를 했어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몰랐었는데, 지금 보니까 터너 증후군, 아까 그 염색체 이상, XO, 그 여성 염색체가 없는데 다 약 먹고 호르몬 치료하면 임신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운 시드롬, 요번에 그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서 다운 증후군 그 배우가 아주 열연을 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입술 갈림증, 이게 언청이라고 하죠. 언청이를 하면은 다 낙태를 시켰어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초음파 보여준 다음에 아기 사진을 보여줍니다. 산부인과 가면은 수술 전, 수술 후 말끔하죠. 티도 안 나죠. 요새 이제 여기 조금 주름 잡히는 것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수술을 하니까 어떻게 없애실래요? 낫죠. 그렇게 사진 보여주고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요거 뇌종양 수술 받았는데, 뇌종양 수술 이렇게 해요. 그냥 배에다가 나부를 딱 가려놓고 여기다만 이게 표적 방사선 딱 해가지고 치료를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암제도 아이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항암제를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제 유전자 검사죠. 초음파 보고 유전자 검사인데, 유전자 검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수 김광석의 딸, 이제 얼굴이 이제 가부키처럼 생겼다 해서 가부키 증후군. 김광석은 이렇게 나았지만 아마 이걸 유전자 검사를 했으면은 이제 다 없앴을 거예요. 근데 여기 포이치에거 증후군은 소장에 용종이 다발성으로 생기는 건데, 요새는 그냥 치료해요. 그다음에 이런 사람 봤죠? 쭉쭉 늘어나는 피부, 엘러스 단노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도 여기다 기준에 여기 이제 우리 그 유전자 검사 고시예요. 복지부 고시. 이런 사람들을 다 없앴다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유명한 요 자기의 기인이 돼가지고 아주 멋지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유명 인사예요. 그 다음에 낙태를 시키는데, 이제 낙태약을 먹여서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아이들한테 낙태약을 먹이고, 지금 약사회에서 일부 약사들이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어요. 빨리 먹는 낙태약을 허용하자. 그래서 이 권리를 찾아주자, 여성의 권리를 찾아주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산부인과 의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거기 나오는 부작용들이에요. 혼자서
뭐 약 먹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약 먹고 내일 되면 끝이에요. 끝.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자다가 너무 아파서 깨요. 그리고 토하다가 피 흘리다가 막 변기에서 어쩔 줄 몰라요. 막 변기 갔다가 막 욕실 갔다가 어쩔 줄 모르다가 막 샤워기 물 틀어놓으니까 툭 하고 아기가 떨어져요. 그러면 요거를 아기를 덜덜덜덜덜덜 떨고 변기에다가 툭 버립니다. 그 태아 유기까지 이루어지는 거 혼자서 하고 나서 결국은 여자가 쓰러져요. 이게 지금 혼전 이제 동거를 했거든요. 이 여주인공이. 그리고 혼자서 남자친구가 이제 떠나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제 살인 현장 같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 그래서 이제 이 낙태는 안 된다. 먹는 약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생식술 말씀드릴게요. 인공수정은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불임 가정에 너무 큰 선물이고요. 저는 큰아이가 대학원 다니고 있고요. 둘째는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차이가 좀 있는데 그 사이에 제가 한 11년의 기간 동안에 여러 이 보조생식술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오는 환자들한테 약 먹는 거, 임신 준비하는 거 할 때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환자들은 놀라죠. 이 의사들은 다 아나? 그렇게 생각하죠.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이렇게 임신에 대해서 약 설명을 잘 해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은 과다하게 만들어요. 수정란을. 난자를 나올 때 최대한 많이 뽑아요. 다음번에 또 쓸지도 모르잖아. 임신이 10개 뽑아가지고 한 2개 쓰고 성공이 되면 안 되는데 뭐 4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개 되면 10개를 다 수정시켜버려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하냐? 동의기간 넘긴 배아 폐기해라 그랬다. 엄마 아빠도 뭐 자꾸 뭐 기증할래요? 저기 기증을 우리나라는 아직 기증이 여기 불법이니까 저기다가 실험용으로 쓰게 할래요? 아니면은 버릴래요?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성공률 높인다는 이유로 품을 수 있는 양 이상의 난자를 채취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누군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막 뽑을 수 있는 대로 뽑아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분은 한 3개 정도 수정란을 만들면 한 번에 3개는 넣을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새 쌍둥이가 다 되면은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확률적으로 한 30% 성공한다고 했을 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는 2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2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최대한 6개 정도는 우리가 냉동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책임을 짓고 그 아이를 품어야죠. 엄마들은 그 냉동돼 있는 수정란이 아이란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타나는 게 이게 가수 리키 마틴이에요. 리키 마틴이 대리모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죠. 그 다음에 요새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나오는 사유리가 아기를 낳았는데 동양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벤틀리랑 비슷해요. 생긴 게 닮았어요. 우리는 뭐 아이를 축복하죠. 생명인데 축복해 줘야죠. 근데 이 낳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 먼저 대리모를 보면은요. 강제적으로 이게 딱 엄마랑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 유일하게 알고 있던 유대 관계를 고의로 단절시켜서 상처를 일부러 입히는 행위입니다. 아이한테 이상이 없을까요? 분명히 이상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자 기증 이거 캘리포니아 정자은행이 있는데요. 엄청나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19세에서 39세, 175 이상 4년제 졸업 1000명 중에 9명만이 기증자로 간택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기증을 왜 했을까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돈이 있는 아이들이 이것을 해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돈이 있는 애들은 이런 거 안 해요. 돈 있는 애들이 아르바이트 합니까? 엄마 아빠가 충분히 돈 주는데 그 뭐 아르바이트 가서 막 일부러 하려는 애들 잘 없죠. 근데 더군다나 이거 돈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데 그보다 이 캘리포니아 정자은행 말고 다른 데서 이제 나온 건데 IQ 자기가 이랬어요. 160 천재라고 정자 기증을 해갖고 36명의 아빠가 됐는데 이 사람 보니까 작은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전과자였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이제 파일이 한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비혼모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고 이런 안정성의 문제가 있고 결국은 우생학입니다. 좋은 거는 살리고 나쁜 거는 죽이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나오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우크라이나 그 대리모들 많이 나왔잖아요. 어찌할까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바깥에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대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고 거기 지하실에 숨어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유럽에 또 엄마 아빠들한테 또 전해주려니까 또 그것도 위험하고 지금 뭐 그 난리가 났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인과 아동의 권리가 충돌할 때는 우리는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낙태랑 보조생식수술이랑 뭐가 비슷하냐면요, 다 성인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술이 끝났을 때 낙태해갖고 성인이 행복한가, 또 아기가 생겼으니까 성인이 행복한가, 애들 입장에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없애버리거나 강제로 존재하게 하거나, 나중에 그 젠 이런 사유리의 아이가 이제 어려움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은 아이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좀 이따 나오는데, 이 입양과 보조 생식 기술에 대해서 보면은요, 우리는 아이가 없으면은 보조 생식 기술로 그냥 아가씨들인데 아기가 갖고 싶어서 갖겠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입양이 맞습니다. 그리고 입양은 아이의 권리를 찾아주는 일이고, 보조 생식 기술은 아이들의 권리, 어른들의 권리를 위한 일이에요. 이거 뭐 보조 생식 기술은 다 그냥 돈이니까. 입양은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요, 여기는 어른들 위해서만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혼모 자녀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너무 슬픈 얘기인데요, 자기가 알잖아요. 그 사유리 아이가 봤는데 거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와, 나 진짜 내 아빠가 누구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혼란스럽고요. 그랬다고 해서 아빠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못한대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감사하긴 하지만 내 존재 자체를 도덕적으로 반대한대요. 얘네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왜 나를 낳으셨나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말을 얘네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고백한 거예요. 제발 입양을 하지, 이렇게 강제로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나를 낳지 말아라. 이게 우리 아빠의 이름은 기증자입니다 라는, 이제 미국에서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난 거죠. 우리는 이제 시작했지만 이들은 이제 벌써 30년 40년의 세대가 흐르면서 동성 부모의 아기들, 비혼모의 자녀들이 커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성교육은 우리가 질서 있는 가정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폐 질환을 하는 그 방사선과에서 건강검진하면은 엑스레이로 막 폐암 1차 이상 딱 보여주잖아요. 그분들 그 엑스레이 판독 어떻게 하냐면요, 조그만 필름들 요만하게 찍힌 가슴 사진을 갖다가 달달달달달달 돌려가면서 쫙 봐요. 그러면서 스톱 하면 이 사람 이상. 그리고 옆에서 제가 학생 때 보면서 교수님 어떻게 그걸 찾아내요? 그렇게 빨리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대충 가는 거 아니에요? 건강검진 환자들 그걸 놓치면 어떡해요? 너 길거리 다니다가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딱 보면 알지 않니? 그래요. 폐를 계속 보다 보니까 쫙 보면 못생긴 폐가 딱 보인대요. 틀릴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가 다 이것도 정상이야 저것도 정상이야 그렇게 얘기해버리면요, 아이들이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을 자꾸 보여주는 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정상적인 모델이 뭐냐? 배우자를 최고 우선순위로 하는 가정입니다.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래서 우선순위는 부모가 아니라 아내 둘만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혼이 자녀가 있으면 좋지만은 자녀가 없어도 하나님이 완성하신 결혼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그 자녀를 가지려고 애쓰는 분들보다도 그들한테 제가 항상 그 두 분이 있을 때 완성된 가정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게 이게 끝이거든요. 그 이후에 자녀를 주실 수도 있고 입양을 통해서 자녀를 품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 꼭대기에 배우자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배우자는 죽어간다. 다음 눌러주셔야겠는데, 이거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 가정을 보니까 이 원부모에게 의존하는 거, 이게 참 좋은 말들만 있어요. 이 사람은 시부모 말씀하면 껌뻑 죽어요. 근데 효자인데 이거 되게 미치잖아요. 우리 시부모 밑에서.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해서 현모죠. 애들밖에 몰라요. 남편 버림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임감 강한 남자, 직장이랑 결혼했나 봐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헌신하는 남자, 교회 방을 하나 잡아줄 테니까 교회 가서 살아라.
이게 신앙심이 아니라 가짜란 거예요. 이게 가짜 배우자. 저 이거 참 반성했습니다. 보면서 이제 효자가 되고 싶고 그냥 교회에 헌신하고 싶은데, 그래서 자녀들은 항상 부모가 헤어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이런 가짜 배우자를 가지면은.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거는 아이들한테 집중할 게 아니라 배우자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식을 학대하는 이유가 여기서 받지 못한 사랑을 아이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계속 쪼개대고 거기에서 그 만족을 얻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는 이제 뭐 나가고 싶죠. 집 나가고 싶죠.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그 돕는 배필, 저 이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남자로서 말하고 싶지 않고 그랬는데, 왠지 우리가 돕는 배필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요. 우리 어머니가 참 돕는 배필처럼 이렇게 순정적으로 사시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 돕는다는 게 에제르, 그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의 나를 돕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 그 도우심이 어떤 정도냐면은 다 져가는 전쟁 속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건져내는 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내입니다. 그 죽어가서 이제 빛 독촉에 죽어가는 남편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내예요. 괜찮아 여보 하고. 근데 그런 도우심을 위해서 승패를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셨다, 아내를.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근데 이게 아까 말했죠. 배필이 짝배 짝필자, 그 뭐 한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쪽 모두에게. 근데 그럼 독신의 은사를 가진 분은 뭐냐? 독신의 은사를 가진 분은요, 그 짝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시면 결혼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은 딴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복종과 머리됨, 이것도 저한테 많이 어려운 것이었어요. 아내한테 복종하라고 말하기도 참 그렇고, 제가 딸들한테 너 이제 시집 갈 때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쉽게 말하기도 어려웠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이 복종함이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죽을 때 하나님한테 복종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엄청 큰 선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단초가 복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복종하는 거는 남편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가정을 완전히 살리는 거. 근데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머리가 다스려야 되고 막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머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온 몸을 지탱하고 성장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거. 그런데 이 에베소서 요 머리됨 다음에 나오는 것을 읽으면은 교회를,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가 돼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가정 남편도 아내한테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물로 씻어 아내를 깨끗하게 하고 아내를 거룩하게 하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아내로 만들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남편이 머리가 돼서 모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그래서 남편은 사실 집에서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천국 가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머리됨을 가지고 아내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신체를 살펴야 되고 아내의 마음을 살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분명히 이제 딸이랑 또 아내가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죄악된 것이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남편은 너희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타락하고 나서 너는 여자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 원한다는 게 뭐냐면요, I want you가 아니라 desire to control, possess. 완전히 내가 너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조절해 버리겠다는 거. 그런 아내들 있잖아요. 남편 탁 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꽉 잡아가지고 조절하는 거. 근데 그게 뭐 나쁘죠. 나쁜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래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아내들이 다 그럴 것이고요. 모든 남자들이 그것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결과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룰오버, 막 밟아버리려고, 막 다스리려고, 안 되니까 막 힘을 쓰려고 그러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이게 어느 집이나 안 그런 집이 없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타락으로 준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다음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 모양으로 쭉 나가야 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가정, 어떤 부모가 돼야 되는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나와요.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그 다음에 일부일처제, 배타성, 영원한 안정감을 주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다음이요. 이 아버지가 요셉의 학교에서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아버지의 날. 엄마들만 오니까 아버지의 날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학교에 초청해서 아버지들에게 학교 생활을 보여주고 그런 뭐 파더스 데이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걸 할 수가 없답니다. 그 페어런트 데이로 바꿨어요. 아빠가 없는 집이 많아요. 노숙자, 가출 청소년의 90%, 수감자, 교도소, 자살, 임신, 고등학교 중퇴의 이 많은 부분이 아빠가 없는 집에서. 그러니까 파더링이라는 건 저 다니는 교회에 그 와이즈 마더링이라는 엄마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와이즈 파더링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이즈 파더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아내를 살피고 그 가정에 머리 되는 거,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거룩하게 아내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와이즈 파더링. 그러면 자녀들이 잘 자랄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남자가 그럼 가사를 돌보고 여자가 바깥에서 돈 버는 건 어떡하냐? 똑같습니다. 남자가 머리 되는 섬김으로 아내를 살피는 거예요. 집에서 가사를 돌보면서 우리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여자는 에제르, 완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돼서 가정의 생활비를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그렇다고 믿으면은 완성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 어렸을 때 이런 것을 심어주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뭐 요새 제가 이게 유튜브 딱 보다가 봤는데 이제 이 여자가 유미라는 여자가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근데 남자한테 체인 다음에 다시 가서 고백할까? 잘못했다고 할까? 아니야, 너 자존심 세포가 와서 그러지 마. 그럴 순 없어.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타협하는 세포가 와서 그래도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뭐 좋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 세포들이 막 말을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세포가 우리 안에 딱 있어야 돼요. 아닌 거는 아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딱 세포로 들어오게 하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부모님이 아까 말씀한 그 가정 예배 짧게 3분이라도 5분이라도 말씀 한 절 읽고 아이들한테 축복기도 해주는 걸로 끝내시더라도 그 짧은 것이 아이들의 평생의 세리머니가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를 아빠, 엄마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좋았던 게 에스라가 그 제사장들이랑 레위 사람들이 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이제 성을 건축하고 이제 잘 살아보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들여가지고 이방 여인을 드린다는 것은 이방의 풍속. 우리 여기들로 말하면은 혼전, 동거, 뭐 낙태, 뭐 이런 비혼에 대해서 문 열어주고 이런 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에스라가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그 네들을 찾아가서 설득한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먼저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이구나. 다음.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엘람 자손 여의 아들 스가냐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였으나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 한 명이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으로 시작을 하여서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려 하고 그 아들과 그 아내와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너무 잔인한 얘기지만은 이 정도 결단, 이방 여인을 끊어내는 결단, 우리가 이방 풍속을 끊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켰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입 바른 소리만 잔뜩 했는데 이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2달 동안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
반성했고 하나님한테 회개했고 계속 올라오는 나의 이런 잘못된 나쁜 습성들, 마음들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하나님한테 이 시간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혹시 가정에서 어려움이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를 용서해 주시고요, 자녀를 용서해 주시고요. 어차피 이 땅 살다가 우리 이제 얼마 있다가 뭐 길어야 뭐 50년 더 사시겠습니까? 그 천국 갈 때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거룩하게 잘 살았다는 말을 듣고 칭찬받으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강력한 용서가 아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네, 다음 다 같이 저기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독교 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누구를 가르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근데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은 먼저 우리가 음란의 눈을 감고 거기서 음란의 습성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손을 들고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이 뭐 밀려드는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해서 이 물결이 그쳐지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 맡겨주셨고 귀한 학생들 맡겨주셨는데, 이 보석 같은 아이들 하나님한테로 잘 안내하여 가지고 이들이 성장하였을 때 하나님께, 내가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심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하나님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한 1분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